안녕하십니까. 동천은 안녕한가의 촬영과 연출을 맡은 권태출입니다. 부산시가 동천의 수질을 개선한다며 먼 바다에서 바닷물을 끌어들이는 해수도수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으나 수질은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그동안의 수질 개선 사업을 되짚어보고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다시 한번 수질 개선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보기 드물게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이 있다. 두메산골 강원도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부산 이야기다. 식수로도 손색이 없는 이 물이 지하로 들어간 지 불과 몇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썩고 냄새나는 물이 되어 돌아왔다.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꼴이 되어 돌아왔을까? 오늘은 부산 동천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백양산이란 이름은 옛날에 백양사가 있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백양산 648m 계곡에서 발원하여 부산 도심을 관통 부산 앞바다로 흘러드는 물길을 우리는 동천이라 한다. 부산 진구에서 발원한 이 동천은 동구와 남구 3개구를 접경하고 흐른다. 조금을 내려오다 보면 675년 원효가 견강사라는 이름으로 창건한 이 사찰은 뒷산 바위 절벽에서 신라의 국선 화랑도들이 수련하였다 하여 서남사로 부르게 된 천년사찰 서남사가 있다. 동천의 맑은 물은 이 사찰에서 인간들을 만나기 위해 마음의 수련을 한 다음 희망찬 순례길을 떠난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를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바로 지하로 격리시켜 버린다. 이때부터 동천의 맑은 물은 희망찬 순례길이 아니라 순환의 길로 접어든다. 나는 동천으로 흘러드는 일명 개금천 상류를 찾았다. 등 뒤에 가방을 맨 노인들이 산을 오르고 있다. 이 산 중턱 용골이라는 쉼터에 물을 받으러 가는 길이다. 물 먹습니다. 물 깨끗해요. 뭐 한 40년 먹어도 배탈 안 났으니까. 아, 그래 오래 잡았어요. 예. 그럼 이건 물 떠가 가십니까? 예. 맨날 떠가 가십니까? 맨날은 아니고 일주일에 2번 아니면 3번. 이런 데면 예, 사라가 있어요. 아, 살았구나. 예. 그렇구나. 이런 데만 요것만 피리만 있습니까? 그래서 계곡에 저 있어요. 이곳 역시 예외는 아니다. 사람도 피라미도 식수로 사용하던 맑은 물은 얼마를 내려오지 못하고 지옥으로 빠져든다. 가야공원 뒤 음광산에서 흘러내린 물은 가야공원을 거쳐 지하로 들어가 부암동 교차로에서 동천과 만나게 된다. 개금천과 가야천 두 곳의 물을 떠안은 동천은 동서고가도로 아래 옥계천을 따라 흘러간다. 얼마를 따라 내려왔을까? 광무교 다리 밑을 지나고 나니 하늘이 보이기 시작한다. 땅속으로 격리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그 맑디 맑은 물은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토록
냄새나고 썩은 물이 되어 돌아왔을까? 성지곡 뒷산 계곡에서 발원한 물은 성지곡 수원지를 이룬다. 이 성지곡 수원지는 1907년 4월 착공, 1909년 9월에 준공한 우리나라 최초의 콘크리트 중력식 댐이다. 이 댐을 거쳐 내려온 물은 초읍동과 연지동을 지나 부산 시민공원으로 흘러든다. 이 시민공원을 관통한 부전천은 부산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다는 부산의 중심부 부전동 복교를 거쳐 광무교 다리 아래서 동천과 합류한다. 이번에는 네 번째 하천인 전포천 경로를 알아보려고 한다. 이 전포천은 금정산 줄기 화지산 작은 계곡에서 흘러내려온 물은 연지동 원당골 계곡물과 합류한다. 미 하얄리아 부대가 있던 부산 시민공원을 지나 전포동 복개천으로 흘러 들어간다. 전포동 경남공과 복개천을 지나온 전포천은 동천과 합류, 동천이란 이름으로 부산 진성 앞 부두 바다로 유입된다. 이 지방하천인데 이 지방하천인 동천으로 들어오는 지방하천이 4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부전천, 그 다음에 전포천, 가야천, 호계천. 계급이 똑같은데 왜 동천을 중심으로 하느냐니까 그 하천들이 이제 동천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5개의 소하천 중 마지막으로 동천에 합류하는 하천은 호계천이다. 이 호계천은 옛날 이 계곡에서 호랑이들이 자주 출몰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지금도 호랑이 마을로 불리기도 한다. 호계천은 동구와 부산 진구를 가름하는 안창마을 뒷산에서 시작한다. 호계천을 따라 내려와 범곡 교차로를 지나 경부선 철길 밑을 가로질러 흐른다. H백화점을 지난 다음 자유시장과 평화시장 사이길을 통과 동천으로 들어간다. 그 하천은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이렇게 나누거든요. 소하천은 이제 구가 이제 다루는 거고, 지방하천은 시나 도가 다루는 거고, 국가하천은 이제 나라가 이제 이 취급하는 건데, 여기 이제 지방하천입니다. 부산시가 이제 이렇게 이제 핸들링하는 하천이거든요. 부산 도심을 가로지르는 동천은 언제나 악취가 풍기는 하천으로 시민들에게 인식되어 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 당국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써왔으나 수질은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적으로 이게 이제 깨끗하게 만드는 청소하고 이런 관리는 이제 부산 친구가 이제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관리를 이제 주로 합니다. 저기 가면 청소선도 있고요. 그런 걸 관리를 하고요. 동천 북쪽으로는 부산의 중심인 서면이 자리 잡고 있다. 동쪽으로는 국제금융단지, 서쪽 조방터에는 고층 빌딩이 늘어서 있는 이곳에 악취가 풍기는 하천이 인근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사람들이 요즘 운동기구도 좋고 남한 사람 특히나 멀리 먼 간 사람들 여기 왔으면 소리도 하고 좋아요. 옛날에 그 다리 하나밖에 없었어요. 썩은 다리. 아,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 쭉 나가면 부산공업학교라고 잘 모르지요. 부산공업학교 있을 때부터 부산공고, 부산공고. 지금 성동중학교인데 그 자리인데 그 부산공고 있었고, 뭐 다리 썩은 다리고 지금 옛날 썩은 다리고 젊은 사람도 잘 모르는 사람. 철길이 네. 이 뒷동네에 전부 농막인데 철길이 저자들 뭐 팔창 구두를 해가지고 전번으로 저리 다니는
철로가 있었어요. 주차장이고. 합니까? 열차가 그러면 여기서 저리 건너가는 열차가. 예, 법일사하고 저리. 그러면 그 저쪽 범일도로 연결되는구나. 예, 예. 범일역으로. 예, 예. 여기 뒤에가 요 건물 바로 뒤에가 철길입니다. 요 건물 바로 여기 철길 따라 요 뒷골목이 철길길입니다. 그 철길이 그러면 저쪽에 범일동 경부선하고 연결되는 거야. 이것이 동천 하류로 내려가면 부산 진성이 있다. 이 부산 진성은 1592년 4월 13일 임진왜란 첫 전투를 벌였던 역사적인 곳이다. 동천이라는 명칭은 부산 진성 동쪽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의 자유시장부터 시민회관까지 넓은 이곳에 1917년부터 1969년까지 조선방직회사가 있었다. 지금은 조선방직 약자를 따 조방이라 부른다. 지금까지 동천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역사적 배경을 알아보았다. 부산 동천은 역사적이기도 하지만 부산 시민이 숨쉬고 살아가는 바로 코앞을 흐르고 있는 하천이다. 그러므로 이 동천의 수질 개선은 더 미룰 수 없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난 다니는데 그래도 옛날에 비교하면 괜찮 많이 됐어요. 개선가 있는데 지금은 이것만 좋아지면 얼마나 좋다고요. 호계천 계곡물보다 사이에서 호계천으로 흘러들어오는 물이 문제라고 한 주민은 하소연을 한다. 그게 문제가 이게 문제네. 어떤 게 문제라노? 아이고야, 저쪽은 깨끗하던데 보니까. 새 나가고 막 안에는 뭐 심을 해갖고 이 어떨 때는 물이 막 콜 만든다고 이거 물이 완전 이 물하고 저 물하고 틀리잖아요. 그 물은 저쪽으로 좀 깨끗한데 이거는 어디 공장에 어디 흘러나오는 기다 이거. 도시 그 복판에 내가 동해하고 신고를 몇 번 해도 이 물이 도시 복판에 이런 오염수를 갖다 뿌리면 내가 뭐라고 되는 게 아니거든. 내가 어떨 때는요 콜을 못 들어요. 그래 말이야. 수질 개선을 위해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보고 해결 방법에 대해 동천을 연구하고 있는 숨쉬는 동천 이용희 대표의 말을 들어보자. 주변에 있는 지역민들이 민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민원에 이제 부산시가 대처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 동천이라는 요 울타리 안에서만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해 온 겁니다. 사실상 이제 복개되어 있는 이제 7km는 이제 등한시하고요. 그래서 10km를 생각한다면은 상류, 중류, 하류 이렇게 나눴을 때 상류, 중류에서부터 어떤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하류로 내려와야 되는 것이 요 문제점을 해결하는 이제 제일 근본이다. 발원지에서는 볼 것 같으면은 이제 서남사 계곡으로 해가지고 물이 쫄쫄쫄 내려오는데 그 옆으로 이래 들어오는 이제 불명수들은 이제 잘 몰라요. 그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한 다음에 그 깨끗한 물을 모았을 때 이제 그 모은 물을 이제 동천으로 흘려보내는 그 일의 원인을 찾을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상류나 중류에 이제 그 옛날에 이제 그 사람들이 살면서 이제 그 하수구 시설이라든지 배수구 시설 이런 것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디로 뭐 흘러가지고 열에 들어오는지 파악이 잘 안 되는데 95%가 다 바닷물이고 저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제 민물, 담수는 거진 뭐 포함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이게 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폭우라든지 비가 많이 왔을 때 이제 퇴적물하고 같이 쓸려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요 조금만 내려가면 북항이거든요. 그래 바닷물하고 이제 하천이 물 만나는 지역을 기수지역이라 그러는데 사실상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담수물,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해수물, 요것들이 지구의 이 움직임에 의해 가지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래 해야 되는데 이게
담수가 없으니까 바닷물만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또 이제 해결하고자 이제 부산시가 아이디어 낸 것이 냄새도 조금 희석시키고 이런 물 색깔도 조금 희석시키고라고 하기 위해서 이제 저 북한 저 언저리에서 요 밑으로 간을 파가지고 해수를 이제 25만 톤 흘리 보내는 그런 이제 해수도수 사업을 했어요. 실시해가지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뭐 한 300억 가까이 들여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게 매일 20만 톤 흘려 보내는 게 아니고요. 뭐 그냥 뭐 좀 상황이 나쁘다 싶으면 흘려 보내고 뭐 좀 문제가 신다 싶으면 흘려 보내고. 그래서 우리는 애시당초 20만 톤을 그거 할 때 일일 방류 20만 톤이니까 어느 시점까지 계속 20만 톤을 흘려 보내보자.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뭐 바닷물이 올라오든지 그런 상황을 계속 했을 때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해수도수 20만 톤을 흘려 보냈을 때 아 좋구나 나쁘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벽에 보면 이제 구멍들이 있죠. 그 저 구멍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뭐 그죠? 또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차단해야 됩니다. 이제 저 하구에서 실질적으로 요 바닷물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이 민물 선물할 때 이 민물이 바닷물로 쑥 바깥까지 쏠려 나가는지, 그 다음에 바닷물이 또 이렇게 쑥 이렇게 까지 올라오는지 그것 아직 잘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서는 저 하구 저 언저리에서 이 물들이 계속 이렇게 뱅뱅 돌 확률도 높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연구해가 파악할 필요도 있고요. 물론 중상류에서 생활 오수를 차단하고 폐수 처리장으로 빼돌린다 해도 100% 수질이 개선된다고 보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든다. 물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서해안과는 달리 밀물 썰물의 차이가 거의 없는 부산의 동천은 수위가 해수면과 같다는데 더 큰 원인이 있는 것 같다. 상류에서 내려오는 퇴적물은 쌓이는데 강물 수위가 바닷물 수위보다 높아지지 않는 이상 퇴적물은 계속 쌓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정확한 원인 분석을 통해 하루빨리 수질이 개선되기를 바란다.